기다림은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우리는 걷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걷는 것보다 냄새 맡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걸 모르는 우리는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옮긴 강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좀 기다려달라고. 함께 걸을 때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산책인가를 잊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희의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테이 에세이의 마음의 결, 결을 따라 풀어낸 당신의 마음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때로는 푹 쉬어요. 그리고 활짝 웃어요. 다 괜찮아질 테니까 앞으로 좋은 날만 기다릴 테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지쳐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밀려오는 회의감에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잘못된 걸까? 꼭 그 시선에서 벗어나 살아야만 할까?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어쩌면 누구나 꿈꾸는 삶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서, 조금 남들을 의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당장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존재함을 알기에 도덕성을 안고 예의를 갖추고 때로는 그로 인해 배려와 양보를 하기도, 타인을 돕기도 한다. 세상에는 무조건 나쁜 것, 잘못된 것은 없다. 그것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그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굿보이 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정말 마냥 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나약함을 착한 사람이라는 포장지로 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타인의 그러한 시선이 불편하다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일 가능성이 크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때로는 나의 나약함과 부족한 면들을 가리기 위한 아주 좋은 포장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강인해졌을 때, 그래야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마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가장 행복한 때의 자신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야 할 말 다 해도 괜찮다. 그러한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일 테니까. 욱하는 감정 바라보기. 가끔 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묘한 기분이 드는 관계가 있다. 그 순간에는 그냥 다수에 묻혀 웃으며 넘어갔는데 곱씹어 보니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다. 이 경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때라면 충분히 웃으며 넘어갈 이야기를 그날따라 내 감정이 다운되어 있거나 약간의 자격지심에 욱하는 경우. 둘째, 실제로 그 사람이 매우 무례한 사람인 경우. 그런데 어느 이유에서였건 시간이 흘러 곱씹어 보다가 화가 나서 뒤늦게 상대방에게 따지는 행동은 그리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그 자리에서 유연하게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간이 흘러 따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쉽다. 올라오는 감정을 못 참고 감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내가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셈이 된다. 나만 느끼는 미묘한 기류, 그러한 것이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굳이 따지고 들 이유도 없다. 정 불편하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만하기를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상대방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러한 어투를 그만둘 것이고, 만약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그 행동이 이어진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결중에 일부 글로 마음을 펼친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지쳐 있다면,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욱하는 감정 바라보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받는 힘든 점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점들, 이런 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들만 해결만 돼도 참 우리의 삶이 좀 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들이 들곤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우리의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희의 소재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잘 자요.